여러분 혹시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폭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84세 박광래 씨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월세 7만 원짜리 한옥에서 기초연금 32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던 박광래 씨. 자식들이 큰 돈을 들여 선물해준 에어컨이 있었지만 전기세가 무서워서 켜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4일 입원으로 무려 85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전기세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10배나 더 나온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광래 씨 가족이 찾아낸 놀라운 해결책 덕분에 지금은 월 전기세 11만 원으로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내고 계세요.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에어컨 절약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박광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가 무서워서 켜지 못하는 분들, 더위는 견디기 힘들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참고 계시는 분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래 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평생 농사지었던 2,000평 논밭은 임차인에게 넘기고 지금은 월세 7만 원짜리 한옥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죠. 박광래 씨의 한 달 수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연금 32만 원과 농지임대료 20만 원입니다. 농지임대료는 연 240만 원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지출을 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세 7만 원의 생활비 25만 원, 그리고 허리 디스크 치료비가 월 12만 원. 농협 재활병원에 주 2회 통원하시는데 버스비까지 합치면 월 3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새벽에 마을회관 급식 봉사하고 오면 오후엔 방에서 TV만 봐요. 박광래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을회관으로 가서 급식 봉사를 합니다. 오전 10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요. 오후에는 허리가 아파서 거의 방에서만 지내십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시죠.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일찍 주무십니다. 이런 단조로운 일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은 정말 달랐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 연일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박광래 씨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더위에 더욱 민감했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막내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에어컨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중순 연일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막내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뉴스 보니까 곡성이 36도래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견디세요? 괜찮다, 괜찮아. 부채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딸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허리 아픈 어머니가 이런 폭염을 견딘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엄마, 제가 에어컨 하나 사드릴게요. 홈쇼핑에서 할부로 사면 부담 없어요. 박광래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비싼 거 왜 사? 나는 부채면 충분해. 돈 아껴라. 하지만 딸이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결국 막내딸은 홈쇼핑에서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설치 당일 박광래 씨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큰 기계가 우리 집에 들어오네. 금세 설치를 마친 에어컨 기사는 간단한 설명만 하곤 바쁜 듯 돌아갔습니다. 어르신, 기능은 자동 운전으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리모컨 사용법은 간단해요. 하지만 박광래 씨에게는 복잡한 리모컨이 어려웠습니다. 전원 버튼과 온도 조절 버튼만 겨우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에어컨이 설치된 후 박광래 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7월 첫 주 조금 사용해 본 결과 전기요금이 평소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이고 3만 원이나 더 나왔네. 이러다가 여름 내내 쓰면 얼마나 나올까? 박광래 씨는 밤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더 나오면 여름 3개월 동안 9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에서 9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사준 건 고맙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쓸 물건이 아니야. 그날부터 박광래 씨는 에어컨 사용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켜고 28도로 맞춰놨지만 그마저도 아까워했죠. 전기세 무서워서 못 켜겠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마을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에어컨 하나 잘못 쓰면 파산이야. 하지만 7월 중순부터 연일 38도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박광래 씨는 선풍기 하나로 버티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연 박광래 씨는 이 무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7월 마지막 주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7월 박광래 씨는 여전히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7월 더워도 참아야지. 7월. 전기세 나오면 자식들한테 짐 되잖아. 7월 하지만 박광래 씨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신호는 식욕 부진이었습니다. 7월 어지러워. 7월 밥맛이 없어. 7월. 두 번째는 수면 장애였습니다. 7월 밤에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었습니다. 7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어. 7월. 세 번째는 허리 통증의 악화였습니다. 7월 더위 때문에 몸이 경직되면서 허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7월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 7월. 이게 더위 때문인가? 7월. 마을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광래 씨 에어컨 있으면서 왜 안 켜? 이렇게 더운데 큰일 나겠어. 김 씨 아줌마가 특히 걱정했습니다. 광래 씨 얼굴이 너무 창백해. 건강이 안 좋아 보여. 하지만 박광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때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어. 그런데 정말로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8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이 시경. 마을회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던 박광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술래 씨가 쓰러졌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과연 박광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응급실로 실려간 박광래 씨. 의료진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체온 측정 결과 39.2도의 고열.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한 열사병이었습니다. 박광래 어르신,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 증상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된 상태예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막내딸 영희 씨가 급히 곡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에어컨 있으면서 왜 안 켜셨어요? 전기세가 무서워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박광래 씨는 병원에서 4일간 입원했습니다. 첫날에는 링거를 맞으며 체온을 낮추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탈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넷째 날에야 비로소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받은 청구서를 보고
박광래 씨는 경악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15만 원, 4일 입원비 45만 원, 각종 검사비 12만 원, 약값과 치료비 13만 원, 총 85만 원의 병원비가 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전기세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박광래 씨가 여름 3개월 동안 아끼려던 전기세는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일 입원으로 나온 병원비는 85만 원. 무려 8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자식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퇴원 후 자식들이 모여서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에어컨 마음껏 쓰세요. 우리가 부담할게요. 둘째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우선이죠. 병원 생각하면 전기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박광래 씨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막내딸 영희 씨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마 에어컨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쓰면서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영희 씨는 그날 밤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에어컨 절약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전문가 칼럼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에어컨을 잘못 쓰고 있었어요. 제대로 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었을까요? 영희 씨가 찾아낸 에어컨 절약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황금 28도와 선풍기 조합이었습니다.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쓰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낮아져요. 18도로 설정하는 것과 26도로 설정하는 것의 전기료 차이가 무려 3배예요. 두 번째는 바람 방향의 비밀이었습니다. 바람을 위쪽 45도 각도로 설정하면 냉기가 고르게 순환돼요. 바람을 아래로 쏘면 전기세가 월 2만 원 더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법의 버튼 오토 모드였습니다. 오토나 에코 버튼을 누르면 같은 온도 설정인데도 전력 소모가 30% 감소해요. 에어컨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해 주거든요. 네 번째는 2주 1회 필터 청소의 마법이었습니다.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전기요금을 27% 절약할 수 있어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전기를 더 많이 써요. 다섯 번째는 90분 규칙이었습니다. 90분 이내 외출이면 그냥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껐다 켜는 것보다 연속 가동이 50% 절약 효과가 있어요. 과연 이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8월부터 박광래 씨는 자식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26도 설정에 선풍기를 함께 틀고 하루 6시간 정도 사용했습니다. 필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그리고 실외기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습니다. 에어컨은 에코 모드로 설정하고 90분 이상 외출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박광래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기요금이 5만 원. 어머, 이게 뭐야? 시원하게 썼는데 전기세가 이것밖에 안 나와? 7월에 거의 안 썼을 때 8만 원이 나왔는데 제대로 써도 5만 원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진작 이 방법을 알았으면 병원에 갈 일도 없었을 텐데. 9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요금이 3만 5천 원으로 더 줄어든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도 있지만 에어컨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진 효과였습니다. 박광래 씨는 이제 에어컨 사용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전기세도 부담 없고. 자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시원하게 쓰시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적게 나오다니.
지금 박광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시원하게 쓰면서도 전기세 걱정 없으니까 정말 좋아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푹 잘 수 있게 되니까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밤에 푹 자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어요.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더위 때문에 밥맛이 없었는데 이제 맛있게 먹어요. 마을 이웃들에게도 에어컨 절약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춘례 씨 덕분에 우리도 에어컨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됐어. 박광래 씨는 이제 마을의 에어컨 절약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에어컨 사용법 강의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에어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쓰면 전기세 부담 없어요. 자식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병원비 생각하면 전기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광래 씨가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한 방법. 5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전기요금을 40%에서 60%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병원비 85만 원에서 월 전기세 5만 원으로 대역전을 이뤄낸 그 비법들이죠. 이 방법들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박광래 씨처럼 시원하게 쓰면서도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전기세 걱정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부담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에어컨 절약 성공담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